계속해서 다이섹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유니라테럴 퍼퓨전을 시행을 하고 이 그 캐로티드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라든가 랩트 서브클라미 아테리의 카테타를 이용해서 이 퍼퓨전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엑실라리 아테리 캐놀레이션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소믹 서클 어레트 시작과 동시에 이 3개 또는 2개의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SCP를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쓰이는 캐놀라에 따라서 플로우 및 압력이 보시는 것처럼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카테타는 프루이드 디지털 퍼퓨전 카테타와 9프렌치와 12프렌치가 있고, 이 RCSP 캐놀라가 13프렌치와 15프렌치를 주로 사용해서 간혹에 이제 없는 경우에는 폴리 카테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 SCP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카테타들의 특성들을 보여줬고, 여러가지 압력 손실을 봤을 때는 이 RCSP 13이나 15프렌치를 사용하는 것이 압력 변화에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멀티 주로 이제 연결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에는 이런 멀티 퍼퓨전 이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데, 이 부분의 라인이 8분의 1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압력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해서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프루이드 카테타의 경우에는 이 속도 이 9프렌치와 이 12프렌치가 있는데, 여기서 플로우 자체가 이 맥시멈 플로우로만 나와 있고, 이 프레셔 로스는 이 엄청 높을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압력을 형성을 하게 되고, 만약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한다면 이 압력 변화에 안전한 좀 더 큰 15프렌치나 13프렌치의 RCSP 캐놀라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도 보시면 15프렌치의 경우는 완만하고 13프렌치의 경우도 프루이드 카테타보다는 안정적으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만약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만약 엑실라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엑실라리 퍼퓨전을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시면 이쪽이 4분의 1 라인이 아니면 보통 16분의 3 라인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갑자기 8분의 1로 이 멀티 어답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의 압력 손실이 가장 높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리 세 갈래로 나눠져서 여기를 큰 거를 쓴다 하더라도 이 압력 손실 자체가 너무 여기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벨로시티가 속도가 너무 빠른 플로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압력 자체도 너무 높게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엑실라리가 있고 셀렉티브로 롤러로 이용을 한다면 이 부분은 카테타를 바로 연결하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압력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이 3번과 4번과 5번의 카테타를 큰 거를 RCSP 15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압력을 줄여서 퍼퓨전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토탈 서클 어레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메인 수술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수술 과정에서는 1번에 이제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진행되는 동안 2번, 3번, 4번, 2번, 또 3번, 4번 또는 엑실라리 아테리가 연결되어 이렇게 엑실라리에 그래프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2번과 3번을 통해서만, 또는 2번을 통해서 그 6, 7, 8번의 이제 카테타를 이용해서 SCP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엑실라리 퍼퓨전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3번 한 개 아니면 2번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2번에 이 랩트 서브클라벤 아테리에는 잘 삽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엑실라리는 거의 루틴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꼭 넣어서 셀렉티브 세레브럴 포피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1번의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완전히 이제 그раф 연결이 된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브랜치 중 하나, 둘, 셋, 이 4개 중에 이쪽에 이 브랜치 중에 완전 이쪽 머리로 가는 브랜치의 반대 방향에 브랜치가 하나 더 있게 되는데, 이 하나의 이 9번을 이용을 해서 캐놀라 24 프렌치 또는 EOFA 24 프렌치를 이용을 하고, 이 어느 병원에서는 30 프렌치 스트레이트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또는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이 퍼퓨전 라인을 연결해서 전신 순환을 시행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리워밍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이 30프렌치 스트레이트 비너스 캐놀라의 이 앞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퍼퓨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캐놀라 원래 형태를 잘라내서 퍼퓨전 해주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은 잘라낸 부분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속도가 아무래도 이쪽은 전체 관료량을 이제 시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도 빠르고, 이 퍼퓨전 플로우로 인해서 이제 혈액 손상의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또 파티클로 인한 엠볼라의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24프렌치 에오틱 퍼퓨전 캐놀라 24프렌치 아니면 이거보다 더 30프렌치니까 더 플로우가 많이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실제 이게 프레셔 로스를 그래프를 보면 24프렌치나 30프렌치 스테이트 비너스 캐놀라의 프레셔 로스는 28프렌치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9번에 이제 여분의 라인은 이 피모랄 아테리 캐놀라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잘라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엑실라리와 이 피모랄을 동시에 이 관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라인을 3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한 부분은 잘라야 할 텐데, 이 엑실라리는 항상 거의 마지막에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쪽 이제 그라프트에 있는 어센딩 쪽에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모랄은 굳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모랄 아테리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엑실라리 아테리를 삽관하지 않고 이 피모랄 아테리로만 운용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엑실라리 아테리를 이 9번에 연결을 하면 연결을 해서 퍼퓨전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여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신순환을 9번을 통해서 전신순환을 시행하면서 이제 체온을 올리게 되죠. 이 전신순환을 시행한 후에는 이 비본을 1mm, kg당 1mm 이퀴발런트 이상을 주입을 해야 하고, 이 가스 플로우를 일시적으로 퍼퓨전 플로우에 많게는 2배, 1.5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상승을 시켜줘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시켜줘야 합니다. 이때 퍼퓨전 플로우는 최소 분당 케이지당 50에서 70ml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이퍼서믹 서큘레 어레스트 동안 체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포는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CO2가 생성돼서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고 전신에 이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소가 공급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 포도당을 이용한 이 혐기성 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젖산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신순환을 시작한 후에는 이 각 장기의 관류가 시작되면서 이 축적되어 있던 CO2 및 이 대사산물들이 이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게 되고, 동시에 호흡성 산증을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즉각적으로 CO2를 이 많은 양을 통해서 배출시켜야 하고, 동시에 이제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체내의 많은 양의 CO2로 인해서 이 전신순환의 초기에 체온이 낮더라도 FiO2를 일시적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는 이 산소하고만 결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소와 친화력이 있는 거지, 결합은 수소라 이온이라든가 CO2,
이런 기체와 경쟁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 경쟁정이라는 말은 그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기체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의 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전신순환 초반은 이 혈액의 높은 CO2 양으로 인해서 이 헤모글로빈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 결합되어 있게 됩니다. 전신순환 초기에는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더라도 이 그 순환 과정에 보시면 비너스 라인과 아트리알 라인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한동안은 색깔 차이가 거의 없이 이 짙은 검붉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해야 할 점이 이 과정이 5분 이상을 넘기면 또 안 됩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 양의 가스 플로로 인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내의 PCO2의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세레브랄 이 베슬들이 이 낮은 CO2 레벨과 이 낮은 체온으로 해서 이제 머리로 가는 혈관이 수축돼서 이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분 이내에 ABJ 리절트를 확인하기 힘들다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 비너스 라인과 이 아트리알 라인의 색깔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면 이 가스 플로우를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 보통 일반적인 체외순환에서는 이 환자의 퍼퓨전 플로우와 수입 가스 플로우를 봤을 때 0.5대 2, 보통 0.5대 1로 주의합니다. 이게 만약에 5000이라 그러면 보통 한 2.5 정도 주죠. 이렇게 해서 플로우를 유지를 정상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체 운반 원리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왜 그 가스 플로우가 어떻게 그 헤모글로빈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를 여기서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